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사례만 계속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더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주에 지금 영천 돌봄 사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주대 김성희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김성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저 불운이에요. 초지. 불운이면 제가 온수인가? 잘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앞에 PPT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동네 고향 친구만. 스크린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TV 모니터를 준비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잘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굉장히 시킨 대로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50분을 주셨어요. 50분을 맞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50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여주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신현이가 온수를 네.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기 사람은 보지 말고요. 여기 자연만 봐주세요. 여기가 여주예요. 여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천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센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셔서 강천섬에서 텐트 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 하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오면서 그래도 저도 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11년에 행안부에서 첫 번째 마을 기업을 만들 때 우리 외국인 여성들하고 같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해서 아직도 있고 처음에 2011년에 근무를 시작했던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옵니다. 나중에 힘을 모아 더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주는 어떤 현상인가, 우리 여주의 현황, 인구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고 제가 공동체 돌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적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걸 또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점동 밀머리하고 우리 노르목 어르신들을 몇 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뵈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여주의 농촌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분명히 풀어봐야지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연구 논문하고 연결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용할 용어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여주예요, 여주. 여주가 서울하고 덩어리가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인구는 지금 12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는 몰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개 읍면동이 여주에는 있고요. 제가 돌봄이 필요한 인력을 초등학생까지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주시청에 올라온 인구 현황을 보니까 18세까지로 묶어놨더라고요. 18세하고
65세 이상 비율로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많죠. 65학동이라고 하는 것과 중앙동, 그 다음에 여운동이라고 하는 데가 여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20% 이상, 그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1.7%, 15.4%, 9.4%, 9.5%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주 중앙동 중심 다음에 여주에서 큰 지역이 어디냐면 가남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 인구는 13.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은 12.5%.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여기가 금사면이거든요. 이 금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가 1.0%.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1.3%. 이건 여주 전체를 100으로 놓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태환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여기 점동은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아이들은 2.8%,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 몰려 있나요? 그 가운데 몰려 있죠. 그 다음에 가남하고요. 이천에 SK 하이닉스를 달리는 직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남에 조금 몰려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사하고 점동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공유하시는 이 사례가 있는 지역은 시설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특징을 제가 한번 쭉 그 사회적인 자원을 찾아보니까요. 지역아동, 여기 금사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공동생활가정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기구하고 각각 하나씩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여기는 2개가 있고요. 분교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2개예요.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런 외곽 지역에도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아이들이 퍼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까지 가기도 어렵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금사는 여기 점동면은 어떠냐면요. 왜 안 나올까요? 나왔었어요? 여기 점동면은 지역아동센터 1개고요. 노인시설이 여기가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 3개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여주의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그 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까지 있는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장애인 시설 3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3개 있고요. 어린이집 1개, 병설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개.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통계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까요? 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을까요? 결국은 마을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을 돌봄이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되게 불리해요. 그 다음에 대상자 수는 부족해서 시에서 안 들어와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예산 안에서 우리가 당장 여주 중앙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점동이나 근사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알고는 있지만 여기를 위해서 뭔가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말아야지 돼?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다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해야지 돼요? 자발적인 돌봄에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안 도와줘도 돼. 이런 것들이 가야지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바로 마을 돌봄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농촌 돌봄 공동체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역 공유. 우리가 마을 돌봄 공동체는 모든 지역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같은 지역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유대감 있고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는 뭘 공유하고 있느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서서 해야지 되느냐? 주민이 나서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자발적, 주체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런 가치 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도 제가 들어보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슨한 네트워크도 하고 하는 이런 모임들을 93회까지 끌고 오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체가 예전에는 전통의 방식의 공동체는 하여튼 마을 이장님 중심, 그 지역의 토박이 중심으로 지리적인 딱 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아까 김태현 교장 선생님께서도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되게 힘들고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노르목 풍기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귀촌인 거죠. 귀농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자, 들어오셔서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지 될까? 하는 어떤 아마 처음에 두 분, 세 분의 공동의 어떤 가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만 잘 살면 뭐하냐. 우리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신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업들을 펼쳐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크지 않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셔야지 돼요?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셔야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사업계획서까지 써서 제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전국마을 네트워크에서도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막내들이 모여서 뭘 하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위로 전달하는 상향식 방식의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도 그게 바로 공동체 사업의 방식, 변화된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 점동의 밀머리, 그 다음에 노르목 어르신들 모두 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다 결국은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유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제일 필요한가? 여러분입니다. 주도적 활동가가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방향들이 너무나 달라져. 그래서 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 논문에서는 돌봄 공동체의 과거의 방식과 최근의 공동체적 방식에서 있었는데 다 김태현 교장 선생님 말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만들어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 소비하기도 하고 또 생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 간의 공동 생산, 함께 이게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돌봄 당사자의 참여성.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거. 우리 노루곡 한계 어르신들께서는 필요한 것들 뭐 할까 프로그램 찾으셔서 그것들을 자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뭘 놓고 학교에 오셨어요. 그림 공부하시러 도서관인가요? 어디 가셨을 때 문 닫았다라고 얘기하셨죠? 박물관? 아니요. 도서관? 명성황후 생각. 영성하고 생가를 가니까 월요일날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 미술 수업을 하시러 학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제가 아까 카페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카페가 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 카페 야외에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림 공부를 너무나 아름답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스위스에 내가 의제도 만들고 내가 참여하고 실행도 내가 하고 그러면서 행복 지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럴 때 그 안에서의 수직의 문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공동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해법들을 찾아가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주에서 지금 제가 2개 지역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지금 확산시켜 나가시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으시게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정동면에서 처음에 농촌 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사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동에서는 이게 이제 지역 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마을 간에 있는 벽을 문화교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까 청년 활동가에서 사무장님 보셨죠? 그 학부형. 그래서 청년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다 여기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시작해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로 확산되어가는 이런 돌봄의 공동체를 지금 갖고 가는 게 정동 밀머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금사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했더니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여기는 어르신들께서 우선은 사실 프로그램들 위주로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자원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마을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어떨 때는 되게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건소도 가셔가지고 약도 한꺼번에 받아오시고 이런 것들을 누가 시키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가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돌아오시고 이런 너무 잘하시고 근데 그 안에는 다시 다양한 연령대가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보기에는 중장년과 노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작은 연구회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아닌데 금사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마을이 삼북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삼북이요. 이렇게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삼북에 있는 작은 놀이터라고 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의 돌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인데 그거하고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돌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활동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에서 공통의 접점을 찾으시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외갓집 방문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온갖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확장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대상도 다양해지고 프로그램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한인 것 같고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궁무진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또 이제 두 지역이 정동하고 금사면이 연결을 시작을 하셨어요. 작년에 엄청 만드셔서 서로 방법도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정동 밀머리를 가도 그 다음에 우리 노동의 어르신들이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걸 봐도 그 안에서는 그냥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전체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런 그냥 하셨던 것들을 쭉 정리하고 제가 점동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화해 가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궁금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혹시 함께하면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면 여주 전체가 그래도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금년에 여주의 대신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청소년 공동체예요. 스르륵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정말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공간도 확보하고 그냥 아이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가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드셨어요.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여주는 도시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지만 여주답게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주의 농촌 마을 돌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될 게 그냥 이렇게 간다고 마냥 여기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할 건 아닌 게 결국은 고민해야지 될 부분이 지속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네트워크 그 모임도 하다가 그냥 중단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는요, 이 마을 공동체가 끊임없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규 참여자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사실 여주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정동 밀머리가 농촌 묘학을 활성화시키면서 계속 신규 인구를 신규의 참여자를 유입시키는 그런 작전을 펼쳐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소멸이 되어야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참여자를 유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조직의 안정성과 유연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고 내부 진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 해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북에서 지역 기반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 논문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지훈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농촌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한다. 지역성 어쩔 수 없죠. 마을 공동체니까 지역성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성.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의 통합도 되고 어떤 단체의 통합도 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의 삶하고요. 일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성과 통합성, 지역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공동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상호작용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동 밀머리는 무진장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외부 사업을 받아오시는데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100억 단위의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공동 활동에서 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는 돌봄 수요를 충족해주고 그래서 뭐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윈윈을 해 나가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연구 논문에 있는 모델이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마 각자 이제 또 마을마다 고민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주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김길성 센터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주는 아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1년 민간에서 연구 모임이 있어서 끊임없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도 그 지자체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정책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이러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어떤 기대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일정 어떤 그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업은 그냥 나가는 사업이 될 거라서 그냥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회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마을 공동체가 무척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냥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돌봄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마을 안에서 돌봐야지 될 대상자들은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혼자 사는 중장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아동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돌봄은 앞으로는 세대불,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죠. 그래서 세대불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공적 서비스는 한계는 있는 건 확실하죠. 공공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면서 이것들을 펼쳐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의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은 시작을 하지만 끝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탄탄히 하시고 이거는 한 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수시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사업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등을 고민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필요하겠죠. 이거는 너무나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 기반의 서비스 개발하려면 당연히 당사자들 참여해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도 당사자면 당연히 우리의 욕구도 들어가야지 되지만 당사자들 의견 반드시 들어오고 그들도 참여해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들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까지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례 연구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고 기존의 연구와 결과, 이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 사회복지에서는 증거기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관, 학교도 끼워주세요. 지역 안에 있는 학교. 그래서 학교까지 끼워서 민관학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당당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공동체 예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행재정적인 지원 받으시면서 간다면 우리가 뜻하는 이런 마을 돌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니요, 있습니다. 네. 농촌 돌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경기마을에서 활동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간이라는 얘기를 참 네.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영월 쪽에 갔더니 거기는 공간을 잃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지역 소멸이라서 인구가 감소한다던가 지역이 소멸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 마을 활동, 이렇게 돌봄이던 어떤 그런 마을 활동들이 그 지역 소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교수님 생각은 이런 마을 활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적이거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책 이런 것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견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전동 밀머리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킨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더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확장시켜 나가시는 건데 그럴 때 외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학이니까 농촌 유학이니까요.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마을에서 잘 자라면서 돌봄을 받고 거기에 지금 밀머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농촌 소멸을 100%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농촌 우리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 노력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를 어느 정도인지 퍼센트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빈집이나 이런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연구에서도 그 얘기는 나와요. 공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공간 마련되기 힘드니까 하고 싶은 거 우리 있어도 못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지원 여주도 이제 얘기는 해요. 빈집 이용해서 그런 공동체에 이용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재정적 지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노루목 향기. 노루목 향기도 어르신들이 노루목 향기도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시고 이제 저 아직 얼마나 이제 외부에서 더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마을이 더 활성화되는지까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기 가면 서로 어른들이 어르신을 서로 돌봐주고 굉장히 재밌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여주를 택해서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노르목 하는 어르신들의 그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도 우리랑 똑같네. 저렇게 같이 재밌게 노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저기 가면 내가 훔쳐 외롭지 않을 거야. 농촌 마을 돌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활동 중심으로 맺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된다면 저라도
나도 여기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것들을 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인구 유입에 대해주는 건지는 필요하겠죠. 네. 제가 보기엔 그 농촌마을 돌봄, 그 돌봄이라는 이 어휘 자체가 조금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주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좀 더 상호적이 돼야 되는데, 물론 50대 50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돌봄을 받는 사람의 참여, 5%가 됐든 10%가 됐든 참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돌보려고 해도 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그 적극적 참여, 유도하는 뭐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르로 평계 어르신들께서 처음부터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편안하게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잘 지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거리감도 있고 벽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제가 들었을 때는 먼저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자라고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활동가에 어떤 약간의 봉사와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러 오실 때 각자 그 생산한 농산물도 갖고 간식해가지고 오시고 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참여의 모습은 보이지만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돌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이끌어낼 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제 뭐 교육 이렇게 했을 땐 되게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은연중에 그런 태도와 함께 우리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뭘 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로 농촌 여기 여주에도 농번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신안에는 농번기가 크게 발생하는 건데 저희 소금하고 저희 벼농사 그리고 다른 그 작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을 그 분들을 이끌어낸 시간이 거의 특별합니다. 염전은 진짜 해가 이렇게 그때가 가장 피치크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지역 역량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싫다 저런 프로그램도 싫다 하셨는데 이 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그 농공직 그 공백을 어떻게 냈었는지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냐면 이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찾고 있었어요. 어디 계시는지. 여주도 이렇게 농번기 뭐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제가 이제 여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좁게 주롱리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롱리는 여기 산세를 보시면 넓은 농토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그냥 내가 수확해서 먹을 정도 이걸 농산물을 내가 경제활동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롱리 마을 어르신들은 농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끊임없이 경작은 하셔요. 경작은 하시면서도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좀 이렇게 생활이 나아지셨잖아요. 나아지셨으니까 옛날만큼은 안 하신다는 거지. 옛날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또 이런 활동에 대한 그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좋고 나쁨이 없어. 왜냐? 모든 게 다 새로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싫고 좋고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만한 아직까지 그런 배짱들은 없으신 것 같아. 그런 배짱은 없으시고 모든 게 다 좋아. 왜?
내가 즐거우니까 우리가 처음에 활동했을 때 좋은 게 뭐였냐면 재밌게 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러 다니고 학습하러 다니는 건 안 했어.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노는 것만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북 치고 장구 치고 우리는 안 다치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3, 4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북치고 장구치기를 못하게 된 거야. 못하게 돼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림 그리고 뭐 자수 놓고 요즘에는 음식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까 이렇게 공연을 보셨지만 사실 그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아. 좋아. 당신들이 한다면 하지. 이런 그 믿음이 있고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역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야,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작년에 우리 방송에도 나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걸 기대를 했겠어요? 그 기대를 안 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회를 거듭하면서 이게 나의 외로움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도 없어. 일주일에 3번 만나 우리.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여기 신안하고 그쪽하고 우리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농번기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농번기? 아마 서로 무엇을 할까 도출해내는 과정은 아마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래서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험하면 내가 이 비율을 달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일에 80 이랬다면 내가 재미있으면 그걸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관리했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잠깐 보충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노르목 향기가 이곳에서는 센터예요. 센터예요. 저희가 곳곳 여주도 11만인데 솔직히 말하면 중앙에서 모든 걸 다 안 돼요. 저희도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그게 지방 곳곳까지 펼친다? 이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것이 센터 역할을 해요.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재밌어 하는 것을 여기 우리보다 더 중간 지원 조직이 하는 것보다 더 그 욕구를 더 캐치를 잘 하시고 그 필요한 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기와 그것도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늘푸른 자연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살면서 하다 보니까 굳이 전문가들이 밖에서 보고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필요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따로 걱정을 안 해도 필요한 것들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진짜 전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연결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답.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실타래를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처음 푸는 그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 조금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역의 이제 대학 학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쭉 여러 얘기들이 여주시에 어떤 정책화되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게 없었다고 하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좀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전문성과 이제 확장성의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실은 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농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하고 뭐 조금 이제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조금 그 지역적 범위나 내용이 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 또 그 내용에 이제 그 안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좀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게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센터장님 도와주세요. 그 아까 왜 민간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 연구 모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저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공동체에서 주시는 사업비 새싹 단계 무슨 단계 이거 있는 거 가지고 저희도 그거에서 이제 그 강의료 해서 외부 전문가 하기도 하고 선진직 연합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요. 여주에 이제 한 개 동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동에서 시범 사업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동하고 같이 그 연구 모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정책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조합이 최선이야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찾다 보면 그게 바로 확산되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주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사회복지 상담가인데 저희 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렇게 이동 교수님 와서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래도 조금 사례만 발표하는 것보다 연구 논문 결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면 이게 또 전문성을 닫고 하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이고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고 네트워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되면 잠시 후퇴도 했다가 또 이렇게 전열을 다듬어서 앞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과정들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지만 정말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는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